이 사연은 경기도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실제 인물과 장소는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봄이 오려나 봅니다. 마당 구석에 개나리 몇 송이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었죠. 30년 전 김할머니와 남편이 함께 지은 이 집은 이제 그녀의 전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이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간에 아들과 며느리 수진이 함께합니다. 엄마, 오늘 뭐 해요? 아들 민석이 부엌을 기웃거리며 물어봅니다. 뭘 해? 그냥 있지. 김할머니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밥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 밑반찬을 하나둘 만들어 놓은 김할머니의 손길이 부엌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여보, 엄마가 아침 준비했대. 민석이 안방을 향해 외칩니다. 또요? 어제도 김치찌개 먹었잖아요. 수진이 하품을 하며 부엌에 들어섭니다.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눈곱이 아직 눈가에 남아있네요. 김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위에 김치찌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찌개에 두부만 더 넣었을 뿐인데 수지는 코를 찡그리며 자리에 앉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걸 왜 만드세요? 제 입맛에 안 맞아요. 그냥 토스트나 먹을 걸. 김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밥그릇을 내려놓았죠.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습니다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먹지 마. 딱 세 마디를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민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수진을 흘깃 바라보더니 김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습니다. 엄마, 그냥 먹어. 엄마가 해준 거 맛있잖아. 하지만 김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3년 전 민석의 식당 사업이 망하고 난 후 이 집으로 들어온 수지는 한 번도 김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불평불만만 늘어놓죠. 나장 볼 거야. 김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개나리는 여전히 노랗게 피어 있네요. 그 옆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김할머니는 문득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팔아버리고 싶다. 마트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김할머니는 천천히 카트를 밀며 필요한 물건들을 담습니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일 생각이었죠. 수진이 좋아하든 말든 김할머니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채소 코너에서 물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색 가죽 자켓을 입은 여자. 분명 수진입니다. 김할머니는 눈이 나빠진 탓인지 의심스러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어디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걸음을 옮겨 수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김할머니가 불러봅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할머니는 수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수진은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씨발, 뭘 쳐다보는데? 수진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립니다.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런 충격적인 언어를 들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에게서. 수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거친 말은 공기 중에 멈춰 선 것만 같았습니다. 마트의 형광등 불빛 아래 김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주변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습니다. 수진 옆에 있던 남자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김할머니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놀라서 그만. 집에 가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의 아내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트에 담았던 무는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김할머니는 그것도 주우려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는 말이 안 들려. 수진이 김할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김할머니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가. 나 좀 더 있다 갈게.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수진은 마지못해 자리를 떠났고 김할머니는 카트를 붙잡은 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장을 볼 의욕조차 사라졌지만 그래도 집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은 장을 마저봤습니다.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 쪽파, 그리고 민석이 좋아하는 소고기까지. 마음과는 달리 손은 여전히 가족을 위한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자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김할머니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 하나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트에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장 봐왔어. 김할머니는 짧게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개나리가 빗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김할머니의 마음처럼. 수진아, 마트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김할머니가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마침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마트에서 만났잖아. 내가 나한테 그런 적 없어요. 착각이시겠죠. 저 오늘 마트 안 갔는데요. 수진의 표정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할머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눈빛이었죠. 김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부정할 수 있다니.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김할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물을 썰면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민석이 운영하던 식당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혼 초기에 말했던 수진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빚더미에 앉게 되자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김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다시 시작할 때까지만. 남편이 남긴 집,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아들 부부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수진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모습이 어느새 당연하다는 태도로 바뀌었고, 이제는 오히려 이 집의 주인인 김할머니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내어준 방은 어느새 자기들 방이 되었고, 김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칼로 물을 자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깊이 박혔죠. 김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자신의 것인데 어느새 자신이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남편과 함께 지은 그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이 이제는 자신을 억압하는 감옥 같다는 것을. 이 집은 내 거야. 김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결심은
이미 단단히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지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늘 그렇듯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로 들어왔죠. 한때는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회사의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비 맞았어? 왜 이렇게 젖었어? 민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김할머니는 무 썰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냥 우산 안 가져가서 그래. 수진아, 엄마 수건 좀 가져다 줘. 민석이 소파에 앉아있는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진은 마지못해 일어나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김할머니의 눈길을 피하며 수건을 건넸죠. 김할머니는 그 수건을 받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리는 동안에도 마트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발, 뭘 쳐다보는데?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에게서. 김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 들었는지.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빛이었죠. 엄마, 저녁 먹어. 민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할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아까 사온 재료로 만든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민석이 직접 끓인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할 건데. 김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피곤해 보여서.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김할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민석만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꿈. 하지만 김할머니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수진이를 봤어. 김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죠. 수진아, 오늘 마트 간 거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집에만 있었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김할머니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착각을 해? 분명히 봤는데. 가죽 자켓 입고 어떤 남자랑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수진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여전히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자주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나보고 노망났다고 말하는 거니?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냥 착각일 수도 있지. 내 아내가 나한테 욕했다고. 김할머니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된장찌개 그릇이 살짝 흔들렸죠. 수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욕을 해요? 말이 돼요? 민석은 더욱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겠죠. 그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기만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죠.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수진과 민석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자꾸 없는 일을 지어내. 그래도 엄마한테 조금 더 잘해줘. 우리가 이 집에서 신세 지고 있잖아. 아직도 그 얘기야? 언제까지 신세 진다는 소리 들어야 돼? 빨리 따로 살자니까. 김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의 사진, 통장, 그리고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이 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김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남겼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빗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의 기억,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던 모습, 남편과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현실. 김할머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의 장례식 때 만났던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찾아보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개나리가 빗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김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이라 해도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공간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친 하늘이 보였습니다. 개나리는 어제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김할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이세요? 김정희입니다. 그때 우리 남편 장례식 때 오셨던.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민석과 수진이 모두 없는 시간에 맞춰서요. 김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담긴 결연한 표정. 아마 남편이 보면 놀랄 겁니다. 항상 참고 양보하던 아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엄마, 일어났어? 민석의 목소리에 김할머니는 얼른 방에서 나왔습니다. 응, 일어났어. 김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출근해야 해서 아침 못 먹고 가. 미안해. 민석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점심은 제대로 챙겨 먹어. 민석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김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간단한 식사였죠. 이제 수진을 위해 아침을 차리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수진은 아직도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더니 또 늦잠을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물건들을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민석이 어렸을 때 쓰던 학교 가방, 남편이 입던 옷, 그리고 가족 사진들. 모두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옛날 물건들 좀 정리하는 중이야. 김할머니가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김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김할머니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생각 안 해봤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요. 근데 어제 것 말고 새로 끓여주세요. 수진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날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래, 저녁에 해줄게. 김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수진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집안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꼭 팔려고 해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개인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 중개인이 도착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를 맞이하고 집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위치가 좋았습니다.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고 학교와 병원도 가까웠죠.
생각보다 상태가 좋네요. 요즘 이 동네가 뜨고 있어서 좋은 조건으로 빨리 팔릴 거예요. 박 중개인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말한 금액에 김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도 여유자금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일단 매물로 내놓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이 위치는 더 빨리 팔릴 수도 있어요.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매물로 올려주세요. 중개인이 떠난 후 김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니까요. 수진이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끓이셨어요? 수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김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심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쇼핑을 즐기고 와서는 시어머니에게 저녁을 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으니까요. 빨리 해주세요. 배고파요. 수진이 거실 소파에 짐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김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요리를 했죠.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김할머니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 집은 어디로 할까?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볼까? 민석이 돌아오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저녁 식사였지만 김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이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작은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할머니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그동안 민석과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마치 마트에서의 일도 김할머니의 마음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엄마, 요즘 핸드폰만 보내? 민석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살짝 놀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요즘 친구들이랑 연락할 일이 많아서. 친구라. 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나 출근할게.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을 보니 놓친 전화가 한 통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여보세요? 박 사장님?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김정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매물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보러 오시겠답니다. 김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언제 온다고 하나요? 오늘 오후 3시에 보러 오시겠대요. 집에 계실 수 있으신가요? 김할머니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수지는 보통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집에서 드라마를 봅니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네,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할머니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깔끔하게 차려입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는 연보라색 한복 치마 저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칠순 때 선물해준 옷이었죠. 우리 할매 아직도 예쁘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김할머니가 옷을 꺼내 들고 있을 때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어머니, 빨레이스. 어머, 그게 뭐예요? 수진이 김할머니의 손에 들린 한복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좀 입어볼까 해서. 김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행사라도 있으세요?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김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김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반짝였습니다. 결심을 굳힌 사람의 눈빛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오후 3시가 다가왔습니다. 예상대로 수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한복 차림으로 거실로 나갔죠. 손님이 올 거야. 좀 정리해둬. 김할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무슨 손님이요? 알면 뭐하게? 그냥 친구야. 김할머니는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할머니가 문을 열자 박중개인과 함께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이분들이 집을 보러 오신 분들입니다. 중개인이 밝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을 보러 왔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님들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둘러보세요. 김할머니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이에요 이게?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수진을 무시하고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 방은 총 3개입니다. 부엌은 작년에 리모델링했고요. 수지는 당황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핸드폰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민석에게 전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집 안내를 계속했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었네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살면서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라 더 애착이 가서요. 김할머니의 목소리에 살짝 감정이 실렸습니다. 집 구경이 끝나고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박중개인은 김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신 것 같습니다. 계약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중개인이 떠나자마자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말이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집을 팔다니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김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석 오빠랑 상의는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해도 돼. 이 집은 남편이 나한테 남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김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이상해. 빨리 독립해야겠어. 수진이 전화통화를 하며 했던 말이 갑자기 김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현실이 되려나 봅니다. 내 사업 망한 게 내 탓이냐? 김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수지는 할 말을 잃은 듯 김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민석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전화를 받고 급히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집 판다는 게 진짜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김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급하게 돌아온 것이 분명했죠.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양복 재킷은 한쪽 어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뒤에 서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김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농담하는 거지? 어떻게 집을 팔아? 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이 그녀의 단호한 모습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짜 팔아. 벌써 보러 온 사람도 있어.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김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손님이 됐어. 내 집인데도. 수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디 어머니를 손님처럼 대했나요? 김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마트에서 나한테 한 말, 아직도 귀에 맴돌아. 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 마트에서 뭐가 있었던 거야? 김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내 돌아왔습니다. 여기. 민석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김할머니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계약. 벌써 했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한 달 후에 이사 가기로 했어. 김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김할머니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마트에서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시발, 뭘 쳐다보는데? 이렇게 말했지?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랬어?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수진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마.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내가 그 남자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 내가 미쳤지. 어디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고. 민석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해. 김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민석이 김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잘못했어. 내가 얘기할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집 파는 건 다시 생각해줘.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계약했고 금액도 받기로 했어. 그럼 우리는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살아.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내쫓는 것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한 달이면 시간이 있잖아. 민석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새 집도 계약했어. 작은 아파트야. 나 혼자 살기 딱 좋아.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도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죠. 김할머니는 옷장을 열고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옷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품들.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짐 싸는 중이야. 김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방 안으로 들어와 김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그녀의 손길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가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래. 김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마트에서 그런 말한 거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지만 이미 마음은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 김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나갔고 김할머니는 다시 짐을 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개나리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문득 이 집에서의 마지막 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 김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집안은 온통 박스들로 가득했죠. 김할머니의 짐뿐만 아니라 민석과 수진의 짐들도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결국 작은 원룸을 구했다고 합니다. 수진은 그곳으로 가기 싫다며 며칠 동안 울기도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엄마, 정말 오늘 가는 거야? 민석이 김할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사진들, 옷가지들,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 다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챙겼습니다. 그래, 이삿짐 센터 11시에 온대. 김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 방에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이제는 그 공간을 떠나려 하고 있었죠. 민석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 특히 수진이. 정말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개나리는 이제 꽃이 다 지고 푸른 잎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난 내 삶을 살려고.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자 2명의 작업자가 인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김정희님 댁이세요? 이삿짐 센터입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쪽 방에 있는 박스들 먼저 옮겨주세요. 작업자들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하나둘 트럭에 실려갔죠. 수지는 거실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두려운 걸까요? 어디 가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김할머니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공손했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김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집 팔았어.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김할머니의 말은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김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김할머니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 정리됐어.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벽, 빈 방, 그리고 빈 마음.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가볼게. 김할머니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죠. 자주 보러 갈게, 엄마. 김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들은 여전히 소중했으니까요. 그래, 가끔 와.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순간
김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역에서 가깝고 마트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겨주고 떠난 후 김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 김할머니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새로운 동네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산책하는 노부부, 그리고 먼 산의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김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 집, 새 침대에서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깨우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김할머니는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네. 김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어떤 모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 두렵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할머니는 새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되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해먹고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김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새 집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이웃들도 생겼죠. 특히 같은 층에 사는 박할머니와는 금세 친해져서 종종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장 보러 가요? 현관 밖에서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마트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여름꽃들이 피어 있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문득 아들 민석이 생각났습니다. 이사한 후로 2번 전화가 왔었지만 김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한편 민석과 수지는 작은 원룸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0평 넓은 집에서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으로 옮기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특히 수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수진이 좁은 방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주 보이는 건물 벽뿐인 창문으로는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창문만 열면 푸른 하늘과 개나리가 보였는데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수지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무시했던 순간들, 짜증냈던 순간들, 그리고 마트에서의 그 끔찍한 순간까지. 뭐라고?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머니 생각했어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락 안 받으시나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엄마도 시간이 필요하신가 봐.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교훈이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한 김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 바로 이런 장소에서 수진과 마주쳤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상처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희 씨, 이 무 어때요? 싱싱해 보이네.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네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겠어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장을 보았습니다. 문득 김 할머니는 젊은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죠. 저 집은 우리 집 같네. 김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나서.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할머니는 문득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전화 받았네.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 많이 불편해. 민석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요. 엄마, 언제 한번 보면 안 될까?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나도 내 삶을 이제 막 시작했어. 전화를 끊은 후 김 할머니는 새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선택인 것 같죠? 저녁이 되자 김 할머니는 혼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들의 입맛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맛있게 먹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 비록 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그래도 소중했습니다. 무시당하지 말고 살아야 해. 김 할머니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동네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김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불빛을 켠 것 같았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김 할머니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새 삶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뛰었으니까요.